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락시 ARP라고 이렇게 가끔 이게 보안 쪽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요거 한번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안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때 있고, 또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할당하다 보면 이게 통신이 안 돼야 되는데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되지? 왜 되지? 또 이러다 보면 어떤 때 장애가 났을 때 원인을 파악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프락시 ARP 개념을 알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프락시 ARP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락시 RP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우터가 중앙에 있고,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네트워크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라우터 이렇게 라우터 이쪽 인터페이스로 또 이렇게 해서 라우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ARP를 자기랑 동일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누구한테 보낸다? 얘랑 이렇게 통신할 때는 얘가 바로 이렇게 얘 IP 주소로 ARP를 보내면 되죠. 그러면 그 목적지 IP 주소로 ARP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랑 하고 싶을 때는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낸다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동일 네트워크일 때는 그 통신할 대상한테 보내면 되는데,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누구한테 보낸다? 이 자기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설정된 이 IP 주소로 보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라우터의 IP인 자기 동일 네트워크인 라우터 IP, 사실 다른 말로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낸다 했습니다. 요게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통신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개, 이, 이, 이 단말 입장에서는 이게 동일인지 다른 네트워크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한다 했죠? 예, 요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나중에 IP 하면서 알게 되는데, 이 IP 주소와 자기의 서브넷 마스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엔드 연산을 하면 됩니다. 엔드 연산. 그리고 그 목적지 주소랑 이렇게 엔드 연산, 그리고 자기의 목적지 IP 주소는 이렇게 또 엔드 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엔드 연산을 하면 이렇게 한다면 되면 이 네트워크 주소가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동일하면 이렇게 하고, 요게 값이 다르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난 시간 했던 건데 요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 프락시 ARP는 이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이 엔드 연산을 할 때 이 요렇게 IP 주소랑 출발지 서브넷 마스크, 목적지 IP랑 출발지 서브넷 마스크를 공통으로 쓰는데요. 이때 이걸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출발지에 요게 잘못 세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목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말이 수백 대, 어떤 때는 단말 회선에 수천 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사람의 수동 관리 실수가 발생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착각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꼭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통신이 안 돼야 되는, 막 통신이 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해집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요 10.1.1.10에 있는 이 단말이 10.1.2에 10이랑 통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단말 입장에서는 이 단말이 동일 네트워크에 있니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연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미리 정리를 한번 해왔는데요. 자, 요, 요 단말이랑 이렇게 연산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는 요 단말이 요 단말과 통신한다. 10.1.1.12, 10.1.2에 10이랑 한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의 요거를 이진수로 이렇게 변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16이란 거는 1의 개수가 앞에부터 16이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얘 친구도 이렇게 해서 IP 주소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서브넷 마스크 요 16, 요거는 공통으로 쓰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이 계산해서 엔드 연산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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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돼 있는데, 같을 때만 1이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거 두 개가 같죠. 그러면 출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IP 주소 가진 놈이나 요 IP 주소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구나 합니다. 자,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어떻게 뭘 한다 했습니까? 이 IP를 누구한테 보낸다? 요 목적지 주소를 바로 보내면 되죠. 자, 요 경우일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뒤에 값에 이 서브넷 마스크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거 24는 1의 개수가 이렇게 24개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값 쪽에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얘의 IP 주소를 넣고 이렇게 엔드 연산하고 얘의 IP 주소를 넣고 요거는 똑같이 공용으로 써서 이렇게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산을 엔드 비트 엔드 연산을 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네트워크 주소거든요. 이 값을 얻으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1이고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네트워크 있구나. 그럼 다른 네트워크 있을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보내죠? 누구한테 보내죠? 예, 게이트웨이 IP로 보내죠. 자, 요렇게 요까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24일 때는 지금 예제에서 보면 24일 때는 다른 네트워크죠. 다른 네트워크. 16일 때는 같은 네트워크로 돼버리죠. 자,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라서 다른 네트워크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누가 이걸 실수로 잘못 세팅해서 이게 16으로 세팅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 16으로 죄송합니다. 16으로 세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 네트워크라고 뒤에 연산해서 배웠죠. 아, 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걸 16으로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쪽에 있지 않고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안쪽에.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이렇게 얘가 이 안쪽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AIP를 이쪽 IP 주소로 직접 보내버리죠. 그럼 이렇게 직접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응답을 안 하겠죠. 아무도 응답을 안 하겠죠. 그럼 통신이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게 세팅이 잘못되면 이게 이쪽에 얘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AIP 리플라이가 안 가기 때문에 통신이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잘못 설정하면 통신이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게 통신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프락시 ARP라는 겁니다. 요 라우터의 요 포트에 프락시 ARP라는 기능을 일반적으로는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 이 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ARP를 얘는 어떻게 16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쪽 네트워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10.1에 2에 10 10.1에 2에 10이라는 이 달말이 이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ARP가 가면 얘한테도 가고 라우터한테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브로드캐스트니까. 그러면 이 라우터가 이걸 딱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얘가 잘못 알고 있구나. 얘가 이거 세팅을 잘못해서 이게 잘못 알고 있거나는 알아차리게 돼버립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라우터는 원래대로면 우리가 이게 보낼 때는 이렇게 얘의 IP 주소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IP 주소로 AIP로 보내서 얘가 자기의 맥 주소로 응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누구도 대답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이 라우터가 자기가 대신 응답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맥 주소로. 자신의 맥 주소. 이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는 나야 하면서 자기가 대신해 버립니다. 자, 원래대로면 정상적이라면 이게 통신이 이루어졌을 때면 이렇게 가서 얘의 IP 주소로 얘의 맥 주소로 가야 되지만 얘의 맥 주소로 IP 주소로 요청을 하더라도 얘가 응답을 대신해 버리면 대신은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친구는 얘의 맥 주소로 받았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냅니까? 얘는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라우터는 다시 이렇게 보내겠죠. 결국 통신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 프락시 ARP는 뭐냐면 원래는 통신이 이루어져 되지 않아야 될 상태인데 통신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회사마다 네트워크 장비들마다 이 기능이 ON이 기본값이 있고 OFF가 기본값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세팅되어 있더라도 통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ON일 때는. 그런데 어느 날 한 10년을 사용했어요. 라우터가 교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라우터를 교체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장비한 교체는 OS 버전이 이게 OFF 상태인 겁니다. 그럼 ON에서 OFF로 바뀌어버렸죠. 관리자는 기존하고 컨피그레이션을 똑같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 기본값이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면 바꾸고 나면 얘가 통신이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요. 그럼 관리자는 어때 생각하냐면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장비는 에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면 뭐냐면 이 교체한 이 장비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장비라서 업체들한테 계속 왜 그러죠? 계속 물어보고 우리도 자기 자신도 막 장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근본은 뭐냐면 얘가 이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처음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체했을 때 일부 장비에서 이게 발생하면 그 장비의 서브넷 마스크의 5 설정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프락시 ARP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가 5 설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라우터는 자신의 맥 주소 대신해서 이 ARP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맥 주소 대신해서. 그래서 이 프락시가 대리인이라는 거죠. 대리 응답을 한다는 거죠. 대리 응답. 단말은 그 사실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말은 뭐냐면, 단말은 어떤 모른다는 거는 자기는 이렇게 해서 갔다 와서 온지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내서 이 응답이 왔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보냈을 때 응답할 사람이 없어서 얘가 이렇게 다 보내는 리플라이 보내버린 거죠. 대리 응답을. 그래서 누구도, 왜냐하면 이렇게 아니면 응답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대신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이 게이트웨이 설정 자체를 지원 안 한 단말들도 있었어요. 아주 초기에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가 내밖에 없구나,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라우터가 대신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장점은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돼 있죠. 원래대로면 통신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신이 이루어지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요 예제도 보시면 24 서브넷 마스크 네만 잘못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에 설명드렸던 예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말들은 이 자기의 출발지 주소와 출발지 서브넷 마스크를 엔드 연산, 이렇게 해서 엔드 연산해서 값이 같으면 동일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에 있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서브넷 마스크 자체가 잘못 설정이 돼 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프락시 ARP가 동작을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락시 ARP는 이제 OS별로 세팅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 붙여서 나중에 보면 뭐 오프 할 수도 있고요. 노를 떼고 그러면 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락시 ARP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오프, 디세이블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다 오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프락시 ARP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